하우스 푸어, 서브프라임 사태, 멀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 이 세 가지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다. 가치와 관계없이 단순한 기대 심리에 의해 가격이 부풀어지거나 꺼진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현상은 특정 사회가 아닌 반복적인 흐름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대만 칭화대 경제학 교수 라이지엔 청. 그는 경제사 미스터리 21을 통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오늘날의 경제 위기에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사에 새롭게 눈뜨기 위해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역사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저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상 최대의 경제 공황. 당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생산 감소와 실업, 심각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선 세 가지 견해가 주를 이룬다. 그 첫 번째로 유럽을 주 수요처로 삼았던 미국 산업구조의 문제를 들고 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유럽 국가들은 재건을 위해 미국의 설비들을 사들였다. 미국 산업은 그로 인해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럽의 수요가 줄면서 급격한 적자를 맞이했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설은 연방준비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감소시키면서 물가 상승과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는 화폐 정책설이다. 마지막이 우리가 알아볼 금본위 체제설이다. 금본위제에 가입된 60개 부유국들의 통화는 금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누구라도 은행에서 현금과 명시된 등가의 금을 바꿀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연결된 금본위 제도는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영국 경제가 쇠락하고 승승장구하던 미국 역시 쓰러지면서 황금 클럽 회원국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금본위 제도라는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경제 정책 이반자는 은행의 도산을 막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공황 상태의 확산을 저지할 수도 없었다. 국제 금본위 제도는 대공황의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반면 금이 아닌 은본위 제도를 채택한 중국은 건재했다. 은본위 제도를 채택한 중국의 화폐 가치는 국제 금 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따라서 변동 환율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금본위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물가는 30에서 40% 정도 대폭 하락하였지만 중국의 물가는 오히려 25% 상승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각 국가들은 금본위 제도를 포기한 이후 비로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책은 경제사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이런 낯선 시각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소위 고정관념들을 과감히 흔들 법한 이야기들로 눈을 돌린다. 저자에게 포착된 고정관념은 산업혁명과 증기기관에 관한 것이다. 보통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증기기관이다.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 영국의 산업혁명 시발점이 아니라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은 1769년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 60년 뒤인 1830년대에 와서야 영국 증기기관의 동력 사용량이 16만 5천마력이 되었는데 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된 후 수많은 공장, 열차, 증기선에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이용되기 시작했으리라는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당시의 농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증기기관은 영국의 GNP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최근 널리 알려진 역사 가운데 일부는 굳어진 인식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꼬집는다. 대표적인 예가 새로운 것이 기존 것보다 효율적임에도 익숙함을 고수하려는 경로 의존의 법칙이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쿼티 자판은 100년 전 타자기에 쓰던 배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수동 타자기는 세월의 뒤편으로 밀려났지만 자판 자체는 아직도 쓰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자판 제1행의 맨 왼쪽 자판 순서는 왜 A, B, C, D가 아닌 Q, W, E, R, T, Y일까에 대한 질문부터 풀어보자. 까닭은 매우 단순하다. 만약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자판을 배열했다면 타자 속도가 느려졌을 것이다. 타자 속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주 쓰이는 알파벳을 가장 민첩한 손가락 위치에 두어야 했는데 집게 손가락과 중지가 가장 좋은 자리다. 쿼티 자판이 주류를 형성하자 쿼티는 일종의 공통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한때 쿼티 자판보다 빠른 배열법이 등장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쿼티 자판의 상용화를 통해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시스템 규모의 경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쿼티 자판이 주류를 이루자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됐고 손안에 있던 작은 눈뭉치가 굴릴수록 점점 커지듯 스노볼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익숙해진 자판 배열을 선호했고 이는 다른 제품의 진입을 막았다. 결국 쿼티 자판이 대중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준비 가역성이다. 1873년의 쿼티 배열 방식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경제 현상은 현재의 조건뿐만 아니라 과거 궤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마치 자연과학에서 나타나는 관성의 법칙처럼 사람들 역시 한 번 길들여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로 의존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로 쿼티 자판과 아울러 고대 로마 전차의 너비를 그대로 사용한 철도 궤관 국제표준 수치를 소개하며 경제사를 향한 시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경제 현상은 과거 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의 과정은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록 과도기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기나긴 시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외에도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무역의 관계, 날씨와 주가의 상호 연관성 등 21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리한 통찰로 풀어낸다. 경제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치를 다한다.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다. 열린 사고로 과거사를 해석하고 오늘날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